5월 9일 지나면 양도세 수억 뛴다. 다주택자 집 팔까? 목요일 오전 8시, 김영수 씨는 세무사 사무실 문을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그는 창백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세무사가 건넨 계산서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파시면 양도세가 3천만 원인데 5월 9일 이후에 파시면 2억 8천이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65의 그에게 이 한마디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같은 집을 파는데 날짜 하나 차이로 억 단위 세금이 달라진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집을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올해 60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신혼 때 산 집에서 살고 있고 10년 전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2채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대비도 되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드러났습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해마다 올랐고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왔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팔면 아까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팔면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계속 보유해야 하나. 팔면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보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이중 손해였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지만 남편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도 물었지만 딸 역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일단 시세를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중개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5월 9일 전에 팔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격을 낮춰야 팔릴 겁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파는 사람들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팔던지 아니면 높은 세금을 각오하고 보유하던지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5월 9일이 중요한 걸까요? 이날을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같은 집을 팔아도 날짜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최동욱 씨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채는 10억, 다른 한 채는 15억 정도였습니다. 세무사에게 계산을 받아보니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5월 9일 전에 팔면 양도세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에 팔면 2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같은 집인데 날짜 차이로 억 단위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세무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살았는데 집 2채 있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팔던지 세금을 내던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15억짜리를 5월 9일 전에 파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물이 넘쳐났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팔릴 거라는 중개인의 말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억 단위로 낮춰서 급매로 내놨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억 단위 세금을 아꼈다는 위안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편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도 다주택자였고 5월 9일 이후 양도세 폭탄을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급하게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고 세금을 내더라도 결국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선 만류했습니다. 세금이 얼만데 그걸 감수하느냐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팔 때 자신은 버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불안합니다. 팔아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팔아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주택자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주택자들의 고통을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라고 봐야 할까요?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렸으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투기로 돈을 벌었으니 정당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투기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집, 부모님 봉양을 위해 산 집, 자녀를 위해 마련한 집 등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강민수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다주택자이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채는 본인이 사는 집이고 다른 한 채는 노모를 모시기 위해 산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들어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효도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실 집을 어떻게 팝니까? 결국 그는 세금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어머니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기 목적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중과세합니다. 이것이 공정한지는 논쟁거리입니다. 한편 5월 9일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급매가 늘어나면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윤성호 씨는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무주택자였는데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9일을 앞두고 급매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세보다 억 단위로 싼 매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고민 없이 계약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급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거래였고 오히려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5월 9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 보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5월 9일이라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정답이 없는 선택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해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집을 팔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무사, 재무설계사,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급하게 팔거나 욕심에 무리하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되 과감하게, 불안하되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팔았다면 다시 살 기회가 있고 보유했다면 나중에 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결정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동시에 결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루고 망설이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려운 결정을 앞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5월 9일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의 결정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